안녕하세요. 페이퍼 아티스트 데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드디어 마지막 페이퍼크래프트 2020 페이퍼크래프트 컨테스트 2020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축을 하네요. 자, 아무튼 오늘 이제 발표를 제가 심사위원들과 이제 취합을 해서 발표를 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인기 투표가 끝났습니다. 어제 종료했고 오늘 제가 아침에 가서 오전에 수거를 해 왔어요. 그래서 수거할 때 최종 사진이 바로 요 사진입니다. 요 사진. 여기 최종이에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20번이 제일 숫자가 많죠. 그래서 14개 표를 받으신 20번 리스크님이 인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거부터 발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확실하잖아요. 확실하게.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발표를 해야 될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분야죠. 왜 다섯 분야냐? 안타깝게도 그 외 새내기 부분이 없다고 지난번에 공지를 드렸죠. 새내기 부분에 도전자가 없어서 애석하게도 발표를 못하게 됐다는 거 죄송합니다. 자, 그래도 발표는 해야죠. 먼저 순서대로 메카닉 분야, 카트 분야, 그 다음에 의회 경험자 분야를 발표드리고 새내기 두 분야를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심사 기준을 말씀드릴 건데요. 세 가지를 중심으로 심사위원들이 봤습니다. 첫 번째 완성도, 그리고 구성, 그리고 마감 이 세 가지를 봤는데요. 완성도는 전반적인 느낌입니다. 색감을 얼만큼 잘 예쁘게 모형의 원래 취지에 맞게 혹은 그 느낌에 맞게 색감을 잘 살렸는지 단면 처리라든지 디테일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완성도고요. 두 번째 구성을 봤습니다. 생각보다 자잘한 소품을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카트면 다오를 태운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추가한 부분들도 꽤 있으셨고, 그리고 본편이라면 그러니까 하나의 메카닉만 했으면 무장 쪽에 집중적으로 본 것도 있고요. 그런 부분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감은 어떤 거냐면 종이 모형이기 때문에 부품 하나를 만들면 이 단면 부분에 어떻게 좀 거치게 그대로 놔뒀는지 그걸 마감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접착을 잘 했는지 떨어졌는지 안 떨어졌는지, 그리고 전시가 됐잖아요. 제가 이거는 이제 제 기준으로 또 제가 이렇게 나눴던 부분인데 제가 그걸 대부분을 만져봤어요. 거의 다 만져봤는데 전시를 할 때 제대로 서 있거나 제대로 있거나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좀 살펴본 걸 나눴고요. 일단 사진으로도 꼼꼼히 살펴봤고 전시한 것을 직접 보기도 했고 만져보기도 했고 이렇게 해서 작품을 다 체크를 했고요. 그렇게 해서 1등 부분을 먼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카닉 부분 1등 부분은 필프리츠입니다. 월 2를 정말 기가 막히게 만드셨거든요.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좀 어떤 부분에서 가장 강력했느냐 잠깐 보여드릴게요. 없죠. 어떤 부분에서 강력했느냐, 사실 거의 대부분이 꽤 괜찮았지만 이 색지로 이제 전부 다 마감을 한 부분, 그리고 소품이라든지 아기자기한 부분을 잘 표현을 한 부분, 그리고 전체적으로 색감이 굉장히 이뻤어요. 멀리가 웨더링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웨더링을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또 메카닉 자체의 느낌을 이렇게 색지로 깔끔하게 표현한 부분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정말 큐브가 진짜 돌아간다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등이고요. 2등은 비천양님 뵙겠습니다. 비천양님의 작품 바로 그레이즈 아인인데요. 사실 이걸 본인이 디자인한 부분도 어느 정도 점수가 들어갔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 부분보다 좀 다른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분이 전시를 할 때 가장 큰 부분인데 이렇게 지금 정말 크기에 꽉 맞춰서 그 안에
디테일이라든지 크기라든지 이런 걸 꽉 맞춰서 해오셨어요. 그래서 전시를 할 때도 정말 간단하게 덜렁 올려놓는 걸로 끝나기도 했고, 전체적인 마감이나 데칼링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깔끔하고 좋았습니다. 물론 다른 부분들보다 훨씬 더 좋았다, 뭐 아주 압도적이었다 이런 건 아닙니다. 제가 채점을 숫자 방식으로 이렇게 부탁을 드렸더니 거의 1, 2점 차이였어요. 근데 조금 좋은 평점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훌륭한 작품이었습니다. 그래서 1등 페이프리츠님, 2등 비천양님 이렇게 당첨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카트 부분이죠. 카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사실 카트 부분은 정말 고민이 많았습니다. 압도적인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1등은 바로 누구냐 하면 카트라이더 몬스터 액트스 만드신 모둠초밥님입니다. 모둠초밥님의 작품은 일단 색지로 만드셨어요. 색감에 굉장히 도드라졌고 단면 처리를 할 필요도 없는 깔끔한 색감. 그래서 사실 정말 훌륭하게 만드시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이 전체적인 카트의 느낌이 아닌 정말 실차 같은 느낌의 어떤 표면 처리라든지 아니면 마감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제작 능력 이런 것들이 뭐 아주 훌륭했고, 결정적으로 이 스탠드가 굉장히 큰 점수를 받았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입니다. 아주 훌륭하게 잘 만드셨어요. 1등 축하드리고요. 2등은 전부 다 디자인을 다 해버리신 역시 아이언님의 코튼입니다.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다오가 잡고 있잖아요. 다른 분들은 그냥 다오를 그냥 얹어놓기만 했는데 손까지 다 디테일을 표현하신 부분이라든지 색지로 깔끔하게 한 부분, 제가 색지를 써서 색지만 넘어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색지와 이 출력과의 갭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다른 분들은 조금씩의 뭐라고 해야 되나,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발견된 부분이 있어서 이것도 아주 1, 2점 차로 안타깝게 떨어졌다는 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어쨌든 아이언님이 2등 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외 부분이죠. 그 외 부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부분은 아주 이 종합을 굉장히 엄청나게 했는데요. 1등은 제일 마지막에 내신 빈님입니다. 월드 오브 탱크 그 게임 디오라마를 직접 내셨는데, 사실 이 디오라마는 디오라마 자체로 보면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떤 부분이 부족하냐, 탱크가 지나간 그 바퀴 자국이라든지 아니면 포신에서 이게 발포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 상황에 대한 설명이 많이 부족해요.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저 망가진 기차 하나, 그리고 탱크가 그냥 지나가는 거 하나, 뭐 이런 거, 이 부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디오라마적인 어떤 주제를 나타내고 이런 부분은 명확함이 많이 떨어집니다. 이제 1등 뽑아놓고 왜 이렇게 단점만 얘기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마감과 완성도는 넘사벽이었습니다. 단면 처리를 아는 부분 없이 깔끔하게 전부 다 해서 어느 부분이 종이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깔끔한 마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작은 탱크가 삽이라든지 여러 가지 디테일 부분을 다 살렸다는 거, 이거는 글쎄요. 이건 어떻게 지적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등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주 훌륭했습니다. 제가 만져봤고요. 만져봤을 때 사실 단점은 이런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처음부터 공지를 안 한 부분도 있어서 넘어간 부분은 있어요. 뭐냐? 바로 고정성이에요. 사실 이런 디오라마 할 때는 고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 조금만 움직였을 때 뭐가 틀어지죠? 주제가 달라질 수 있고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구성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큰 차이점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특별히 디오라마에 대한 채점 기준을 제가 공지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넘어가야 되겠죠. 자, 어쨌든 좋은 작품이면은 틀림없고요. 탱크 단품만 봤을 때는 흠잡을 수 없는 정말 작은 탱크인데도 너무나도 훌륭하게 잘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괜히 말이 길었네요. 그 다음에 2등을 뽑아드리면, 정말 2등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다나카님이 되셨습니다.
네, 하나카님이 아주 훌륭하게 하셨습니다. 요거는 사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다나카님이나 아니면 다른 작품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원희파파님이나 아니면 히돌님이나 문스님이나 방가비님이나 이 단품 하나로의 승부였거든요. 물론 방가비님은 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그 여러 개를 만들어서 때로 하시는 부분이 있지만 단품 하나의 승부였기 때문에 그런 걸 봤을 때 어느 게 제일 만들기 힘들었을까, 그 부분이 많이 차지를 했고요. 그런 것을 포함을 했을 때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뽑혀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이거 이외에 다른 작품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말 1, 2점 차이로 안타깝게 떨어졌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훌륭했습니다. 하나카님도.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경험자 부분이죠. 1등 메카닉 부분은 힐프리츠님, 2등 비천양님, 파트 부분 1등 오둠초밥님, 2등 아이언님, 그 외 경험자 부분의 1등 빈님, 2등은 하나카님.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메카닉 부분 새내기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내기 부분에서는 정말 3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누구를 몰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정적으로 가장 큰 작품을 내셨고, 그리고 조금 좀 심사에서 좀 논란이 좀 있어서 그 부분에 고민을 정말 많이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작업량과 그리고 기준에 공지를 안 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움직임 이런 부분이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금손님이 1등을 하셨습니다. 다른 부분은 정말 작은 단품을 정말 출품의 목적을 두고 만드셨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다른 분들은. 근데 이 금손님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여기에 맞춰서 해야 되겠다는 어떤 목표의식을 잘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금손님은 새내기 쪽으로 잘내신 것 같아요. 제가 직접 만져봤을 때 안타까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체적인 완성도라든지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점수를 많이 못 얻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작업량 때문에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튼 훌륭하게 했고요. 인기 투표에서도 안타깝게 한 2~3표로 떨어지셨어요. 아주 축하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는 받아가시게 됐네요. 그 다음에 카트 부분이죠. 카트 부분 같은 경우는 이분은 그야말로 잘못 내셨어요. 잘못 내셨다고 생각이 돼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본인도 인정을 했어요. 새내기가 아니라 경험자에 내야 되는데 새내기로 냈다. 혼주씨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혼주씨님 같은 경우에 카트는 진짜 그야말로 카트를 오래 하신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연륜이 느껴지는 마감 상태.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쌍둥이님 거나 제 산이님 거도 같이 봤는데 면밀히 비교를 해도 이거는 면밀히 비교를 할 게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봐도 이거는 정말 능력차가 대단했다는 거. 혼주씨님이 어쩔 수 없이 당첨이 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 첫 대회라서 정확하게 공지를 못한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이 컨테스트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품을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정말 작품만 잘 만들면 되지 뭘 지켜야 돼, 이런 생각들이 있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이렇게 출품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소양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질 못했더라고요. 그게 바로 작품을 내실 때 그 작품 하나가 그대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작품을 평가를 하는 기준이라는 것은 이걸 만져보고 뜯어보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만져보고 뜯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가동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내가 이만큼 가동하게 열심히 만들었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능적인 거지 작품적인 부분은 좀 논외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니라 움직여서는 안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된 작품을 내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종이 모형의 부피가 커지면서 야 이거
어떻게 배달해? 뭐 어떻게 갖다 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겠지만, 물론 그런 부분도 본인이 계산을 해서 적당한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냐, 손을 대지 않고 이 작품 전체가 그 고정된 상황에서의 느낌과 평가가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종이 모형의 특성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모형이기 때문에, 모형 대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은 평가 부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빈님이나 금손님이나 그 하다못해 다른 분, 이 다오 만들어 오신 분들, 다오를 이렇게 덜렁덜렁하게 해놓으신 분이나 아니면 스탠드 위에 덜렁 올려지도록 이 카트를 만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감전 요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예, 진짜로. 다른 대회 나가서, 다른 프라모델 대회에서 그렇게 내잖아요. 그러면 바로 탈락입니다. 심하면. 예,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제가 달라진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 모든 것은 저 혼자서 여러분들께 뇌피셜로 알려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원래 있는 그런 채점 방식 중에 하나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제가 먼저 공지를 해드렸어야 되는 첫회 대회이기 때문에, 대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부 다 새내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물론 이벤트 같은 건 소소한 대회가 있지만, 전체는 처음 하는 거라서 운영하는 제 입장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 그리고 참가하는 분들까지도 놓친 부분이 굉장히 많았던 거죠. 애석하기도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부족한 대회가 된 것 같아 너무나도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등 메카닉 경험자분에서는 필프리트님, 2등 이채연님, 카트는 1등 모둠초반님, 2등 아연님, 자 그의 경험자에서는 빈님 1등, 다나카님 2등 이렇게, 그리고 메카닉 부분에서는 금손님 1등, 예, 카트 새내기 부분에서는 혼주씨님 1등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한 공지가 있는데요. 시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께 시상을 해야 되는데, 시상에 대한 공지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상 공지는 제가 시상 공지는 10월 10일, 그러니까 뭐냐, 아세마비에 저희가 10월 10일까지 그걸 전시를 하게 돼 있잖아요. 10월 10일까지 전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시를 하는 그 철거하는 그날이죠. 예, 그날 아세마비에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을 받으실 분들은 그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따로 공지를 드릴 수 있으면 드려야 되겠지만, 이 팬데믹 사태가 조금 잔잔해졌다는 기준 하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좀 지방에 있거나 멀리 있으신 분들은 미리 공지를 해주시면 제가 그거는 보내드리거나 처리를 하겠지만, 올 수 있는 분들은 제발 부탁이니까 꼭 와주시기 바라고요. 자기 작품을 챙겨 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와주셔야 됩니다. 반드시 와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시상은 그날 합니다. 10월 10일, 시간은요 오후 2시입니다. 시간 오후 2시니까 그때까지 오셔서 시상식을 해주시면 좋고요. 시상식은 촬영을 합니다. 예, 촬영을 할 거고, 그 촬영에서 개인적인 인터뷰도 잠깐 제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준비해 오시면 좋겠죠. 인터뷰 때문에는 안 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제발요. 이런 것들을 조금 하려고 하니까 이해 부탁드리고, 10월 10일 날 상을 받으러 오시면 되고요. 트로피 그리고 상품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작품을 철거해가는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에브리바디스 페이퍼에 부매니저님께서 운영하시는 카페가 있습니다. 물론 좀 거리가 있는 화천에 있지만, 그 화천에는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넓혀서 조금 이사를 한 상태라서 작품을 또 전시를 할 공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10월 10일 당일날 동그리님께서 오시거나, 아니면 동구리님이 시간이 안 돼서 못 간다면 그쪽으로 제가 택배 발송을 하거나 해서 작품을 그쪽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제 맘대로 하면 도둑놈이죠. 그렇게는 안 되고요. 만약에 내가 화천의 전시장, 화천에 있는 오브로 카페에 전시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택배로 보내신 분들께서는 밑에 덧글로 이
영상의 댓글도 괜찮고요. 제가 카페 공지 댓글로도 말씀하셔도 됩니다. 내가 내 작품을 나는 오브로에 기증하겠다. 오늘 오브로 카페에 전시해 놓겠다. 뭐 나중에 내가 오브로에 찾으러 가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상관없어요. 오브로에 내가 갖다 놓겠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두시면 그 작품들은 제가 따로 오브로로 보내거나 아니면 우리 동그리님이 오셔서 수거해 가실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해서 내가 택배로 받으실 분과 택배로 찾아가실 분, 그리고 오브로 카페에 기증하실 분, 이 세 가지죠.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께서 공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셔야지 제가 그걸 부분 나눠서 그때 철거할 때 택배 발송이나 이런 것들은 다 처리를 하고요. 중요한 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택배로 받으시는 분은 저희가 착불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아시겠죠? 선불 택배가 아니라 착불 택배로 보내드릴 거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선불 택배로 보내주셨으니까 받으실 때도 착불 택배, 이게 원칙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회는 여러분 또 할 겁니다. 제가 저도 그렇지만 우리 건담올릭 대표님의 강력한 의지도 있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 아세마비에서도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셔서 이 대회도 또 할 생각이니까, 먼 시일 내가 아니라 가까운 시일 내에 또 할 생각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것으로 10월 10일 이것으로 아마 모든 일정이 마쳐질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많은 호응 바라고요. 아무튼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당첨되신 분, 수상하실 분들은 10월 10일 오후 2시 잊지 말고 참여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